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실에 대한 직격을 한 그 내용들도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치 브로커와 소통 자체가 죄송할 일이다. 그렇죠.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우선 냈습니다. 지금 그 녹취록이 얼마나 네. 급하면 안 팝니까? 물론 이제 거두절미하고 편집되고 또 그다음에 뭐 덕담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어쨌든 말만 들어보면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거 좀 개해주라 그랬잖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사실 국민이 가장 실망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지금 저분이 야바위꾼 같은데 아니 그래도 명태균이. 국민이 정말 나름 정말 존경하고 음. 검찰총장까지는 엘리트고 그렇죠. 그다음 사람이 아니고 제도에 충성하고 아. 그다음 어퍼컷도 잘 날리고 그래서 되는 우리가 뽑은 건데 그렇죠. 알고 보니 저런 야바위꾼한테 어퍼컷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질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런 사람한테 어퍼컷을 안 날리고 그렇죠. 저런 사람하고 저런 대화를 나눴지? 이거에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공천에 관여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음. 저런 야바위꾼한테는 어퍼컷이 정답이지. 왜 저런 사람하고 저렇게 막 그냥 다정한 대화가 오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영남권 분들도 실망한 제일 큰 그게 이유겠죠.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동훈 네. 대표가 이거는 좀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윤희석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이 명태균 녹취록 공개된 직후 했던 얘기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취임식 한 10시간 전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인데 이게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건데 네. 이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10시간, 막 10년 전도 아니고.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네네.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죠. 이제 네네. 나중에 혹여 이것이 네. 검찰 수사나 이런 걸로 가게 될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당선인 신분으로 그 얘기했느냐, 그렇죠. 대통령 신분으로 그 얘기했느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검찰한테 가서 할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할 국민한테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아니죠. 뭐 전후좌우 맥락을 떠나서 일단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거 그렇죠. 사죄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검찰하고 나눌 대화를 여기서 국민한테 해버리니까 네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실까요? 아니면 또 방송 같은 걸로? 이 부분은 첫째 우선 아마 네. 또 여기서 법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이제 명태균 그리고 네네. 김영선까지 지금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관련자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된 수사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섣불리 사죄를 하게 되면 네네. 대통령도 이 수사 상황 속에 뭔가 책임을 개입하게 진다는 되는? 의미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경우 가장 쉬운 말이 있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네네. 뭐 이건 사실 문재인 청와대나 노무현 청와대 같은 데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게 법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최근 여러 가지 사안으로 무리를 빚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 네네. 그 포괄적으로 사과해야죠. 사실 그 포괄적인 사과가 이번 시정연설에 같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 일단 그건 없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대통령께서 뭐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어떤 그 방송이나 네. 이런 걸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그거는 여러 차례 지금 용산이 얘기를 해왔는데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시점인데 지금 시점. 11월 중순 이후에 네. 이런 에이펙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마무리되는 게 거의 11월 20일 그 중순이 넘어가서 하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명태균이 터진 게 네네. 11월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월이죠. 10월에 터진 거 10월의 마지막 밤이었던가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마지막 날 터진 것을 네네. 지금 11월의 마지막 주에 만약에 얘기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가면 벌써 이제 잊혀진 또 다른 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다른 또 이슈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되겠네요. 지금 하고요. 네. 금주 중에 특별 감찰관이라든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돼요. 왜냐 이렇게 몸단장을 해야 다음 주에 이제 비가 내리긴 내립니다. 무슨 비죠? 네, 이재명 선고. 기우제가 아니네요, 이거는. 근데 기우제는 아닌데 네. 근데 이게 뭐 어디서 비는 내리니까 기우제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어디서 기우제냐? 그 비가 우리 집 논에 떨어져야 되는 게 이제 기우제인데 지금 문제는 용산 논에 안 떨어져요. 일단 비가 오기는 오는데 그 비는 이 비가 그 여기로 비는 오냐? 안 논다니까. 저는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왜 네네네. 이번에 장외 집회에 국민들이 많이 안 모이셨냐? 네네. 빤히 알거든. 어. 이게 무슨 거기 좀 그 집회 이름이 뭐 김건희 특검 촉구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 국정농단 무슨 규탄 대회예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만 촉구하고 네네. 국정농단만 규탄해야지. 네. 거기가 부수들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저 무죄다. 아. 국민 여러분 탄원서 써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아예 그냥 바코드 딱 낙면 붙여놓고 이거 찍어서 어. 이것만 해도 다 여러분들 서명 들어갑니다. 아 그런 것도 지금 합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무슨 특검이 아니고 이재명 무죄 탄원 계획이잖아요. 아. 거기서 딱 본질이 드러났잖아. 아니 거기서 왜 이재명 무죄 탄원을 해? 어. 김건희 특검 뭐 정권 규탄만 해야지. 그게 뭐예요? 실제 속내는 아. 김건희 특검, 뭐 탄핵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재판 프로세스 정지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돼가지고 네네. 지금 유죄 선고 칼날 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명태균 가지고 조기 대선, 조기를 먹겠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의 그 시국과는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바로 같습니다. 거죠. 여기서 이제 붙은 겁니다. 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상황은 네. 물론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네. 그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시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민주당에 지금 같은 사법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문재인 건 다 드러났지만 그때는 문재인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민주당에 사법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당 더군다나 그때는 또 민주당이 그런 규탄 대회 촛불을 자기들은 좀 뒤로 빠지고 네네. 시민 단체가 먼저 나왔어요. 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들도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그냥 본인들이 아주 덤벼들잖아요. 그렇죠. 왜? 다급하니까. 그리고 진짜 속내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고 뭐 정권 규탄이고 그건 다 핑계고 빨리 좌우지간 이 정권 무너뜨려 가지고 빨리 조기 대선 해 가지고 지금 명태를 갖고 자꾸만 조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 모든 건 조기 대선 음모.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네네. 모든 행보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덮고 네네. 이재명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5년간 재판 칼날을 피하는 조기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목표다. 뭐 탄핵이니 뭐니 이런 건 다 그냥 그 핑계와 그 도구일 뿐이다. 민주당은 지금 조기 대선을 원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둘 다 기우제 맞죠, 그러니까. 둘 다 기우제네요. 네. 그 양쪽이 다 기우제네요. 그게 둘 다 똑같다니까.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심을 둘 다 외면하고 각자 자기가 챙길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사법 네네. 리스크 방탄.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랑하는 여사에 대한 방탄인데 대통령께서는 여사 이전에 여당과 좀 가까워지셔야 될 것 같고. 야, 또 이런 또 명언이 그렇죠. 나오네요. 여사 그렇죠. 이전에 여당부터. 그렇죠. 그리고 우리 네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민주당을 사랑하신다면 당과 자신을 분리해야죠. 지금이라도 네네.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고 본인은 평당원으로 가서 그 재판에 열심히 해서 그렇게 결백하시다면 입증하시면 그만이고. 그렇죠. 근데 왜 당원 그다음에 뭐 시민 뭐 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그 토요일 날 그 누가 봐도 뭐 하는 짓입니까? 그 겉에 피켓은 뭐 김건희 규탄 건데 뒤 돌리니까 바로 탄원서 잘 사진 찍으면 서명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5,000명밖에 안 모이지. 17,000명밖에. 그렇죠. 야, 이게 참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비유를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제 여당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몸이 불편하고 못 뛰는 사람인데 야당 선수는 같이 뛰는데 이 사람은 정상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 몸이 정상인데 네네. 굳이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스스로 자청해서 짊어지고 뛰고 있어.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내려만 놓으면은 이겨요 지금 거의. 여기도 돌덩이네요, 이재명. 그럼요. 네, 큰 돌덩이입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명태균에 대한 언급도 있기는 있었는데 네. 5초에서 한 7, 8초까지도 침묵하고 난 뒤에 명태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아무래도 명태균 이슈에 대한 어떤 중대한 그런 입장을 거기에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얘기했습니다만은 명태균이라는 이 세 글자가 네. 모든 걸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압축돼 있잖아요. 용산의 문제가 다 압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바이 그렇죠. 같은 사람이 들어와 휘젓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속절없이 계속 다 내주고 네네. 그리고 그 사람과의 통화니 뭐 문자니 이런 것들이 그냥 마구 돌아다니는 통지 하나도 못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또 드러나서 지금 완전히 이 적어도 공천 개입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 충분한 말이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그냥 침묵하고 사과 안 하고 이러니까는 이걸 몽땅 우리 당이 어떻게 이걸 설거지를 하냐. 그리고 저 침묵의 의미는 네네. 저건 어떻게 보면 용산 패러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용산 저게 패러디. 왜냐 목요일 날 그게 터지자마자 한동훈 네네. 대표하고 당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날 굉장히 당에
마치 그 찬물을 끼얹은 듯한. 왜냐면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딱 버튼 누르는 순간 그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그 순간 그거 듣는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무너졌다 그러더라고 마음이.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저걸 또 우리 어떻게 쉴드 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쉴드를 어쨌든 쳐야 되니까 지금 듣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네. 대통령실에 접촉을 했어요. 이거 좀 4일간의 침묵 동안 상황을 얘기해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쉴드 쳐도 그렇죠. 상황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정진석 아마도 비서실장 네네. 의원이니까 네네. 그다음에 저 뭐 의원 출신이니까 홍철호 혹시 의원 출신 정무수석이니까 네.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구나. 못 해주는 거지. 왜? 이거는 대통령 또는 여사만 아는 문제인데 다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비슷한 운명의 사람이 누구냐? 윤건영이에요. 문다해 갖고 이상하게 계속 나오는데 그냥 대통령이 이거 문재인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공동 숙박업소지 별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증도 있다고 해라.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 문다해 입건됐어요. 그렇죠. 입건됐죠. 불법 숙박업소. 이거는 저 윤건영 빼박이죠. 완전히 저 기자들한테 거짓말했죠 국민 앞에. 그렇죠. 그러면 그 거짓말하게 만든 사람 누구야? 윤건영? 아니죠.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부정확한 정보 일부의 정보만 주잖아요. 지금 용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건영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만약에 섣부르게 한두 마디만 듣고 이제 어설프게 쉴드 쳤다가 또 역풍 맞을 수 나중에 있고. 그것도 아니라며 한동훈도 뭐야 이렇게 되면 지금 그나마 한동훈과 당이 용산의 실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국민에게 변명할 수 있는 보루잖아요. 그렇죠. 그 보루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굉장히 현명한 그런데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한동훈이 어떻게 여당 대표로서 그 용산이 난처한 상황에서 돕지를 않냐. 근데 아니 돕게 해주려면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안 주니까 어떻게 도와. 야, 그거 너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의 사실 지지율은 10%대가 됐다라고 해도 여당 지지율은 아직까지 민주당이랑 동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한동훈 대표 편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민심 편드는 사람이니까 이렇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강준만 교수라고 교수, 이분이 참 공감 가는 말을 하는데 같은 비판을 하는데 너 잘 되라 하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죽어라 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너 잘 되라 하고 비판은 비판이 이제 사랑의 매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매죠. 보통 친구라든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너 요즘 잘못하고 있어. 너 담배 피면 안 돼. 너 술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술주정하면 안 돼. 그렇죠. 이런 말 해줘야지. 그럼 그걸 안 해. 그게 너 죽어라. 너 잘 되라는 거지 그게. 근데 이걸 가지고 너 한동훈한테 붙었지. 이렇게 가잖아. 이게 지금 저 용산의 마인드예요. 지금 그러면 강 의원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건데. 뭐 제가 정말 사랑인지 뭐 그런 정말 자격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어쨌든 언론도 되게 그래요. 특히 보수 언론이 저 보수 정권한테 하는 거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럼요. 아니 그래서 그럼 보수 정권 망하고 너 죽어라.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비판을 하면 한동훈한테 너 붙었지. 아니면 나 죽으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 잘 되라라고 비판을 저는 하는 것이고 또 언론도 하는 것이고 아마 성재준 유튜브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요. 한동훈 대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민심에 맞으니까. 그게 국민 눈높이니까. 각각 하는 건데 옛날에 이거 뭐 생물학에 그거 있잖아요. 수렴진화 아시죠? 그러니까 저 고래하고 이제 뭐 명태, 명태 나오네. 조기. 자, 고래, 명태 차이점이 하나는 포유류, 하나 어류잖아요. 근데 생긴 건 유선형이죠. 왜 유선형입니까? 같은 분명히 이 종류가 다른데 왜 유선형이냐? 물속이라는 같은 환경 때문에 수영을 하다 보니까 둘 다 유선형이 돼서 모르는 사람은 고래도 물고기인가 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수렴진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렴진화예요. 아. 저희는 저희대로 민심을 부응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한 대표는 민심을 부응하는 얘기를 하니까 비슷하게 보거나 같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편을 든다? 아니죠. 그거는 마치 고래가 어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야,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이른바 친윤 쪽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나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사퇴해야 된다. 네. 그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배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지난번엔 또 아니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CEO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CEO는 또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막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 아니 그 하는데 기업의 오너가 책임진다면 그거는 용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건 또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는 매번 얘기하는 게 한동훈 대표 한 개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지지하는 것뿐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자꾸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보면 네. 변화가 싫고 민심에 부응하기 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괜히 한동훈 핑계로 아. 지금 그 뒤에 숨는 건데 네네. 그런 걸 또 이제 그 뭐야 인문학에서 나타나는 피그리프라고 있잖아요. 피그리프. 피그리프라는 게 뭡니까? 그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네네. 진짜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어. 사실은 그 죄가 이제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네네. 하나님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뭐라고 추궁하니까 부끄러울까봐, 힘들까봐. 그래갖고는 갑자기 그냥 그 나뭇잎으로 그 이제 중요한 부위를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나뭇잎을 피그리프라고 하는 건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본질은 네. 그 사람들이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어. 가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걸 가릴 게 뭐가 그렇죠. 있어? 그 원래 벌거벗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나뭇잎 갖고 가리면서 아, 하나님 제가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이제 가리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었다. 이게 본질인데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워서. 제가 뭐 문제인 거 알았고 부끄러워서 이제 저희가 저 뭐냐 숨어 지내고 또 그다음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선악과를 먹은 그 죄 그것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호도하는 것이죠. 본질을 호도하는 거네요. 그걸 보통 할 때 피그리프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한동훈이 지금 피그리프가 된 거예요. 한동훈의 피그리프가 네, 그렇죠. 한동훈의 핑계 삼아 본질을 지금 호도하는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역할을 한다라는 거.